예, 이 자리에서 저희 인공지능 머신 연구회에서 저희 조금 전에 이덕진 회장님께서도 강학습에 대해서 좋은 오버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어서 약간 딥러닝에 관한 오버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연구회에서는 뭐 여름, 겨울, 썸머스쿨, 윈터스쿨을 통해서 뭐 기본적인 이런 이론들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최신보다는 뭐 처음부터 인공지능이 브레이크스루를 만든 뭐 한 2006년 또는 12년 그때쯤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약간 좀 유망하다라는 것을 몇 가지 집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저는 이 자리에서 셀프 슈퍼바이저 러닝,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연구 동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전에 제가 이런 과제를 했었습니다. 보시면 의료 영상이고요. 신경계 질환 특화 AI 데이터댐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약 6개월 동안 굉장히 큰 예산을 들여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병원이 한 10개 정도 돼 있고요. 대학교가 뭐 한 5개, 그리고 업체도 많이 참여를 해서 굉장히 큰 사업을 진행을 했고, 6개월 만에 사실 이만한 돈을 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다 어디다 썼을까요? 예. 저희가 사실 뭐 제가 직접 받은 돈은 하나도 없고요. 많은 부분들이 이 데이터를 모으고 이거를 정제를 하고 그다음 구축하는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비용들이 소요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의료 데이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주의를 요합니다. 보시면 이러한 사진이 있다고 할 때 이 질환이 보통 한 6개, 7개 정도 돼서 뭐 주요 질환을 살펴보면 뇌출혈이죠.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지잖아요. 혈관이 터져가지고 쓰러진다든지, 그럼 바로 뭐 3시간 안에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이때까지 많은 경우에 뭐 대형 병원에 가면 장비가 좋기 때문에 하면 되지만 지방 중소형 병원에서는 그러한 장비가 많지가 않습니다. 또한 인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AI 데이터를 구축하고 좋은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도와드리려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에다가 이 부분 전부 다 피가 지금 이렇게 고여 있는 건데요. 이런 형태로 고여 있으면 저희가 이 데이터를 이렇게 피가 고여 있구나라고 마킹을 해줘야 됩니다. 누가? 사람이.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하는데 이 과제에서는 한 150명 정도의 크라우드 워크라는 불리는 분들이 한 1주에서 2주 정도 교육을 받으시고, 그리고 실제로는 뭐 한 3주에서 4주 정도 모두 다 이걸 체킹을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레이블링 작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레이블링 작업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 레이블 작업이 잘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이러한 모델들을 구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의료 데이터에 뿐만 아니라 사회 다양한 빅데이터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기계원에서 주도적으로 대전 도시철도 세계 역사 약 41개 전동기에서 이러한 데이터, 진동 데이터, 온도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다양한 고장 모드에 대해서 데이터를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이 전동기의 크기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시스템에 대해서 데이터 구축 작업을 진행을 했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가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앞서 의료 데이터에도 마찬가지로 이 정상이냐 고장이냐 이 레이블링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현장에 있는 것들은 설치돼서 새 제품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사용한 지 5년, 어떤 거는 10년, 어떤 거는 15년, 20년, 그리고 이게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얘기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판단하기가. 그래서 이런 레이블링 작업을 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그 판단하시는 작업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따라서 레이블링이 부정확하게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셨던 이그젬플과 같이
슈퍼바이즈드 러닝, 즉 레이블이 존재를 할 때 우리가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하면 가장 좋습니다. 예, 그게 이상적인 거고요. 그걸 하기를 모두 다 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많은 양의 데이터를 모으는 것은 매우 어렵고요. 그리고 레이블된 데이터를 모으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들이 트랜스포 러닝, 전이학습,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러닝, 작은 수의 레이블링 데이터와 많은 수의 레이블링 되지 않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학습을 하는 방법,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코스 그레인드라고 하죠. 레이블이 붙여있긴 붙여져 있는데 이 레이블이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예, 틀릴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한 상태에서 학습하는 방법이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블링이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학습하는 게 바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건데요. 이건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이블링이 없을 때, 레이블 작업을 하지 않고도 어떠한 로 데이터만 있을 때, 원시 데이터만 있을 때 그때 그러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크게는 프리텍스트 태스크라는 이러한 작업들을 사용자가 직접 정의를 해야 되고,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여기에서 얻은 날리지를 트랜스퍼를 시켜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 저희가 이러한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든지 세그멘테이션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자기지도 학습입니다. 자,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레이블이 없어도 된다고 했는데, 자, 이러한 데이터를 보시면 전부 다 이미지만 있다고 합시다. 예, 따로 이게 새인지 무슨 새인지에 대해서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에서 그러한 새인지 이게 강아지인지는 없지만 이 데이터 자체에서 어떤 스스로 레이블을 갖다가 사람이 생성을 해내가지고, 사용자죠. 이 프리텍스트 태스크 작업을 진행한 다음에 이걸 훈련을 하고 여기서 얻은 날리지를 여기다 그대로 트랜스퍼 시켜가지고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데이터셋, 이거는 우리가 실제 내가 관심 있는 데이터, 관심 있는 시스템에서는 소량의 노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레이블을 만들 수 있겠죠. 빅데이터는 아니더라도 작은 데이터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레이블된 그러한 데이터를 얻을 수는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여기서 얻은 이런 날리지를 파인 튜닝 작업을 시켜가지고 완성된 모델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럼 프리텍스트 태스크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레이블이 없습니다. 그냥 데이터만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사용자가 레이블을 붙여주게 됩니다. 어떻게? 일일이 사람이 붙이는 게 아니라 컴퓨터 자체가 붙이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붙이는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블이 있다라고 합시다. 일단 레이블이 존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답도 컴퓨터가 붙이는 겁니다. 사람이 붙이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붙이고, 그래서 이거 훈련을 통해 가지고 실제 모델에서 얻은 요 아웃풋과 우리가 트루 아웃풋, 우리가 컴퓨터에서 붙인 레이블을 서로 비교해 가지고 이걸 미니마이제이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훈련을 하게 되면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웨이트와 바이어스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아까 요 레이블을 사람이 붙이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붙인다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2016년도 논문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러한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정의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가진 데이터는 컬러 이미지입니다. 컬러 이미지를 인위적으로 색깔을 흑백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인위적으로. 그렇죠. 컬러는 흑백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이러한 흑백 이미지를 인풋으로 집어넣고 아웃풋 이미지는 컬러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훈련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알아서 이 흑백 이미지가 컬러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도록 알아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프리텍스트 태스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색칠하는 거,
칼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고해상도 이미지, 뭐 일반적인 이미지라고 합시다. 이미지, 우리가 보기 좋은, 레졸루션이 높은. 그런데 이거의 이미지를 인위적으로 레졸루션을 확 떨어뜨려 버립니다. 흐릿하도록. 그래서 흐릿하게 만든 것을 인풋으로 집어넣고 고해상도를 아웃풋으로 집어넣고 이걸 훈련을 시키게 되면 얘가 알아서 이걸 만들 수 있도록 저해상도 이미지를 고해상도 이미지로 만들 수 있도록 훈련을 통하게 됩니다. 이게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프리텍스트 태스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작업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이 모델에 원래는 랜덤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웨이트와 바이어스 값을 어느 정도 프리트레이닝을 시키게 되면 나중에 파인 튜닝을 할 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한번 보시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미지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직수라고 하는 퍼즐이죠. 퍼즐. 원래 이러한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9개의 박스로 나눴습니다. 나눠놓고 이걸 무작위로 섞는 거죠. 무작위로 섞은 다음에 아까 보셨던 그러한 CNN 모델이 이걸 퍼즐을 끼워 맞추는 겁니다. 원래 이미지가 나오도록. 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면 직소 퍼즐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을 거치게 되면 마찬가지로 좀 전에 보셨던 이러한 알렉스넷이죠. 알렉스넷의 웨이트와 바이어스 값을 프리트레이닝 시키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진행할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 이미지 컬러라이제이션, 슈퍼 레졸루션, 그다음 마지막으로 직소 퍼즐. 이러한 작업들을 모두 다 프리텍스트 태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보다 이게 성능이 더 좋다고 합니다. 저도 이게 보면서 굉장히 신기했는데 원래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원래는 0도 회전, 90도 회전, 180도 회전, 270도 회전 이렇게 회전시킨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훈련을 시키면 즉 요 웨이트와 바이어스 값들을 정해주게 되면 그러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진행한 거고 이런 식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물론 프리텍스트 태스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마지막으로 프리 세맨틱 레이블 베이스드라는 방법인데요. 시뮬레이션입니다. 이러한 가상의 시뮬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이미지를 생성해 내게 되고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러한 이미지들을 무작위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원래 이미지가 만약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이 거리에 따라서 보는 사람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거리를 표시하게 되면 여기가 제일 멀고 여기가 제일 가깝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히트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경계를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책상은 책상, 바닥은 바닥, 벽은 벽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이러한 이미지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누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의 손은 타지 않는 거죠. 이러한 애노테이션을 할 때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컴퓨터가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레이블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전기 비용 그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잘 정의를 하면 이전에 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걸 좀 더 정량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넷 레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 슈퍼바이즈드 러닝. 그러니까 레이블이 다 주고 이걸 가지고 다 한번 최대한 할 수 있는
정도로 해봐라. 그렇게 했을 때 얻은 정확도가 이러한 알렉스넷 컨볼루션 레이어 하나만 쓰고 거기다가 뒤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하나 붙였을 때, 그럴 때는 대략 정확도가 한 19% 정도, 컨볼루션 레이어를 한 2개 정도 썼을 때는 한 36%, 3개 44, 4개 48, 5개 50% 이렇게 컨볼루션 레이어 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 레이블 다 주고 풀리 슈퍼바이즈드 했을 때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제너레이션 방법이 있고 컨텍스트 방법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레이어 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쭉 증가하다가, 물론 슈퍼바이즈드 러닝보다는 뭐 한 9% 정도 떨어지죠.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블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컨테스트 방법, 딥 클러스터링이라는 방법을 쓰게 되면 한 41%, 44랑 비교하면 한 3% 정도 차이 나는 수준으로, 어떻게 보면 레이블을 주지 않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정의를 해가지고 컴퓨터가 알아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이 정도까지는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이게 컨볼루션 레이어 개수를 늘리면 오히려 줄어듭니다. 41%에서 39, 38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알렉스넷을 써서 그렇습니다. 2012년도 이걸 백본으로 썼기 때문에 이게 성능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레이어 개수를 늘린다 하더라도 성능이 높아지지가 않습니다. 동일한 맥락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클래시피케이션만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 작업들을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니라 오브젝트 디텍션,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 픽셀 바이 픽셀 디텍션까지도 확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진동 그리고 전류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진단하는 과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바로 이러한 이미지들을 가져다 쓸 수도 있겠지만, 그걸 바로 가져다 쓰면은 데이터에 디스크레펀시가 존재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어떻게 잘 정의를 해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면, 뭐 자동차 회사라든지 또는 뭐 진동을 계측하는 회사에서는 그쪽 분야에서 다양한 굉장히 많은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 텐데, 이러한 기법을 활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이미지 이러한 프리트레인드 모델에 의존하지 않고서라도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뭐 2016년, 17년, 18년도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알렉스넷을 백본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뭐 알렉스넷이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2012년도에 개발됐고, 물론 그 당시에는 브레이크스루를 만든 굉장히 훌륭한 알고리즘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나은 알고리즘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CVPR 이 논문에서는 알렉스넷 쓰지 말고 레스넷 한번 써보자. 레스넷 50을 기준으로 써서 해보니까 기존에 있던 알렉스넷 썼을 때는 뭐 38% 나왔는데 레스넷 쓰기만 하니까 55%가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본을 더 좋은 걸 쓰게 되면 이만큼 성능 향상이 돼 있고, 뭐 여전히 레스넷으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했을 때는 74%를 얻었지만 이때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했을 때는 55% 정도로 뭐 이러한 간극들은 이건 저희가 받아들여야 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VGG, 그러니까 레스넷보다 조금 이전 버전이죠. VGG는 알렉스넷의 익스텐 연장선에 있는 부분인데요. VGG 50, VGG 뭐 18, 16 이러한 아키텍처를 썼을 때는 프리트레이닝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95% 육박하는, 오히려 레스넷보다 더 좋은 성능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프리트레이닝 태스크가 끝난 다음에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진행을 했을 때는 이 정확도가 거의 뭐 20%에 못 미치는, 30%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레스넷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이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백본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최근에 작년이죠. 작년에는 제프린튼 교수님이 하신 이러한
SimCLR. 예, 저도 이걸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이런 아키텍처를 쓰게 되면 더 나은 기존 레스넷보다 더 나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뭐 이러한 연구들이 그냥 비단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만 하고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서도 진행을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제가 뭐 웹 오브 사이언스, 뭐 사이언스 다이렉트 다 찾아봤는데 2021년도에 퍼블리시 된 지 뭐 한 달 정도 됐나요? 이 논문이 한 편 존재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기법을 활용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이런 고장 진단 문제도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 즉 슈퍼바이즈드 러닝에는 당연히 미치지 못하지만 저희가 데이터가 없을 때,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럴 경우에 이러한 기법을 활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넘어가고요. 예, 예.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사실 최고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께서 레이블링 할 수 있고 애노테이션을 정확하게 매길 수 있다고 하면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제일 좋고요. 근데 아까 앞서 제가 의료 데이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150명의 클라우드 워커와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인력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레이블링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는 우리가 센서를 통해서 진동, 전류, 온도와 같은 데이터들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어퀴지션을 하지만 레이블링 붙이는 것은 작업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작업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레이블링을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정확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성능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존재를 할 때 우리가 한 가지의 대안으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